이게 관심사도 변하고 재미의 기준이랄까 뭐 그리고 재밌어하는 대상 뭐 이런 것도 변하긴 하는데 어 본질적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예전에는 그냥 장르에 매혹돼 섰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리고 내가 딱 목표로 하는 나막 미친 듯이 웃고 싶어 할 때 그 코미디 장르가 주는 쾌감 막 그리고 액션 영화를 즐기는 쾌감 공포 영화를 즐기는 쾌감 그러다가 점점 그것을 이루어내는 그 해당 장르의 그 어떠한 장면들이 목표치에 도달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그 인물들한테 빠져들지 않으면 그게 안 되니까 점점 그 소위 우리가 캐릭터라고 얘기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은 결국은 사람을 자꾸 관찰해야 되니까 엊그저께 어떤 이제 그 인터뷰를 조인성 배우와 같이 했는데 조인성 배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리적인 작동이 전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액션이라는 것은 결국 운동 행위 아니냐. 근데 정말 말 잘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우리가 뭐 제가 액션 영화를 만들지만 사실은 인간이 막 격투하는 진짜 생짜의 행위를 보려면 요즘에 막 그 이종격투기 같은 것도 너무 많고 많잖아요. 그리고 순수한 어떤 훈련된 몸의 움직임을 보려면 사실 영화보다는 서커스가 훨씬 더 흥미롭고 왜 영화를 볼까? 그 행위에 이르기까지의 그 인물들을 응원하거나 혹은 내가 막 마음속으로 미워하거나 내가 거기서 어떤 감정들이 생기게 되는 것 같은데 요즘은 사람한테 좀 관심을 두려고 하고 그리고 가장 최근의 변화는 약간의 과학에 대한 관심이 생긴 것. 그래서 조금 세상을 감정적으로 보지 않으려고 편견을 갖지 않고 보려는 태도 이런 거를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려고. 이제는 물리적인 나이를 인정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도 2년, 그러니까 제가 2년에 한 번씩은 영화를 만들고 싶다. 그리고 이제 거의 그렇게 해왔죠. 근데 그것은 사실 간단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제가 막 뭐 약간 강박일 수도 있는데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라고 저는 영화를 만드는 게 직업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일을 해야죠. 그러니까 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일은 잘 이제는 못 하고 예전에 젊을 때는 딴 일도 참 잘했었는데 그 어느 순간 집에 형광등 갈 때도 막 버벅버벅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게 옛날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저는 여전히 현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잘 쓰는 말이 영화 감독이라는 것은 그 장사꾼의 머리와 예술가의 심장과 노동자의 손발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 힘으로 노동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고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2년에 한 번씩만 하면 정말 힘들구나 이제 진짜 힘들구나 그래서 약간 이제 이 사이클도 조금 뭐 이제 좀 자연스럽게 맞춰야 되니까 너무 강박적으로 안 하고 조금 이제 좀 속도를 좀 천천히 해야 되겠다. 그 변화가 좀 제일 큰 것 같아요. 이 녹음을 해주신 그 사운드 디자이너 분은 저하고 아라한 때부터 같이 일을 하신 김창석 대표님이라는 분인데요. 모노콘이라는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계신 굉장히 소리 만드시는 분들이 여러 성향이 있는데 굉장히 이제 막 크고 힘 있는 걸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이분은 그 밸런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아주 미세한 디테일들 조절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셔서 사실 이분의 소리의 그 진가는 정말 극장에서 봐야 돼요. 그리고 동시 녹음을 하시는 정군 동시 녹음 기사님이 저하고 그분도 아라한 때부터 같이 일을 하신 분인데
어, 저희의 기준은 소리를 잘 만드는 기준은 현장의 동시 녹음을 최대한 잘 살린다. 그러니까 소리라는 것도 유행을 타서 많은 분들이 이제 후시 녹음을 해야 대사가 잘 들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후시를 해도 안 들리는 데서는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배우들의 어떤 말의 속도나 그 나중에 최종 믹싱 때 밸런스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영화 음악도 이 악기에 대사가 있을 때는 그 음역대를 해치지 않는 악기를 막 사용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은 미국도 그렇고 다 이제 동시 녹음을 선호하는 추세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후시 녹음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배우들이 스튜디오 부스 좁은 부스에서 녹음을 하게 되면 그 감각을 다시 깨우는 것도 너무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의 그 일단 배우의 연기하는 소리나 그 아주 미세한 모든 것들 물론 나중에 더 보충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앰비언스라고 하는 그 룸톤이라고 하는 그 일단 공기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찍고 저는 모가디슈 할 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그 동시 녹음 촬영을 하면서 소리가 약간 안 들리거나 어쩔 수 없이 뭐 이를테면 다른 기계들이 돌아가거나 해서 그 동시 녹음을 못 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컷을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소리들을 다 끄고 요즘 이제 모니터가 있고 이제 현장 편집도 하고 하니까 배우들이 그 현장에서 일종의 후시 녹음을 현장에서 해요 바로 그렇게 하는 식으로 동시 녹음을 최대한 잘 만든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제가 촬영 끝나고 나서 와가지고 응급실 가서 수술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저기 쓸개에서 엄지손가락만한 돌 2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촬영 내내 너무 아팠었는데 그 왜 아팠나 했더니 그 돌덩이 2개를 몸 안에 품고 막 촬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이럴 일인가 좀그제 아내 강희정 대표가 이제 그 수술 마치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못 깨어나고 뭐 마취가 아직 된 상태니까 의사분이 아니 뭐 하시는 분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진짜 돌이 진짜 거의 그래서 제가 기념으로 갖고 있는데 냉장고에 그러니까 뭐 죽을 고비를 넘긴 그러니까 물론 그게 터졌으면 막 심각했을 텐데 근데 많이 아팠었어요. 근데 이 영화 마치고 나서 정말 후반적까지 다 마치고 나서는 뭔가 이렇게 여한이 없는 느낌? 그러니까 진짜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다. 그러니까 제가 영화계 그러니까 정말 영화를 꿈꾸던 소년 시절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취향의 극단을 왔다 갔다 해보고 그러다가 이 휴멘트에 나오는 인물들과 정서와 이런 분위기가 제가 못 해봤던 거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하고 나니까 굉장히 홀가분해지고 뭐가 되게 편해졌어요. 그래서 다음 영화가 더 좋아질지 나빠질지는 모르죠. 그거는 해봐야 제가 다음에 영화를 찍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거고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뭐 천재지변이 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너무 행복한 것은 이게 하고 싶은 걸 다 이렇게 해봤다 나는 그래도 해보긴 해봤다 그 성과에 상관없이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달라질 수 있겠다. 제가 뭐 이렇게 막 거창하게 막 뭐 신이시여 제가 정말 이 영화를 만들었나이까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저를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난 정말 이제 이제 말을 할 줄 아는구나. 이게 이 말을 배웠구나 내가. 이게 걸을 줄 아는구나. 이제 좀 그렇게 돼서 마음이 편해서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